정하나는 스스로를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결혼 후, 정확히 말하면 시댁 냉장고를 처음 열어본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새언니, 김치통 왜 여기다 놔요? 오만영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다.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고 부탁 같지만 명령이 너죠. 정하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아가씨, 김치는 김치칸에 두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 김치칸 제 자리인데요. 아가씨 자리요? 정하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마치 사람이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나 확인하듯이. 이 집 냉장고에 자리 이름 붙여놨나 보죠? 오만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표정은 어릴 때부터 오만영이 쓰던 표정이었다. 내 말에 토 달지 마. 지금부터는 내 구역이야. 새언니, 제가 결혼 전부터 쓰던 자리예요. 아가씨 결혼 전이면 10년도 넘었겠네요?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할 때도 됐죠.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때 이말자가 등장했다. 마치 타이밍을 재고 있던 사람처럼. 아이고,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오만영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새언니가 제 김치 자리를 바꿔놨어요. 정하나는 속으로 웃었다. 봐라, 시작이다. 이말자는 잠깐 정하나를 보았다. 아주 짧게, 아주 계산적으로. 하나야, 김치 자리는 만영이가 예민해서 그래. 이 말의 뜻을 정하나는 너무 잘 알았다. 너를 이해는 하지만 선택은 딸이다. 어머니, 김치가 예민한 건지 아가씨가 예민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절대 공격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이말자는 헛기침을 했다. 하나는 성격이 똑 부러져서 그런 거고. 그리고 덧붙였다. 만영이는 원래 예민하잖아. 오만영은 승리한 사람처럼 팔짱을 꼈다. 그러니까요, 새언니. 서로 편하게 살자고요. 정하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편하게? 너만 편하게겠지. 그날 저녁 오찬영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공기. 이건 이미 한판 치렀다는 신호였다. 무슨 일 있었어? 정하나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퍼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 오만영이 코웃음을 쳤다. 오빠, 새언니가 오늘 냉장고 독재를 하셔서. 독재? 김치칸 점령. 오찬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그 말은 불씨의 기름이었다. 정하나는 천천히 남편을 봤다. 찬영 씨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모르죠. 아니, 난 중립이야. 그 말에 오만영과 정하나가 동시에 말했다. 그게 제일 문제야. 부부와 남매의 합창. 오찬영은 그날 깨달았다. 이 집에서 중립은 죄라는 사실을. 며칠 뒤 사건은 더 유치한 곳에서 터졌다. 빨래. 정하나는 분명히 말했다. 아가씨, 제 니트는 손세탁이에요. 알아요, 새언니. 그러나 다음 날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것은 완벽하게 줄어든 니트였다. 아가씨. 정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이거요. 오만영은 힐끗 보고 말했다. 아, 그거요? 세탁기에 들어가 있길래. 제가 손세탁이라고 했죠. 아, 근데요. 오만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옷이 말이 없잖아요. 정하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래, 이건 전쟁이다. 그날 밤 오만영은 회사에 입고 갈 원피스를 꺼냈다가 허리선이 묘하게 틀어진 걸 발견했다. 정하나는 모른 척했다. 아가씨, 옷이 왜 이래요? 세탁기요.
어제 새언니가 돌렸잖아요. 정하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 그랬나?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옷이 말이 없어서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김치에서 니트로, 니트에서 원피스로, 그리고 점점 더 유치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이말자는 모든 걸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쪽은 언제나 하나였다. 둘 다 왜 그러니? 그러나 손은 늘 만영의 어깨 위에 있었다. 오찬영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정하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신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 누가 중심인지, 누가 버텨낼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는 걸. 문제는 늘 사람이 많은 날에 터졌다. 이번엔 이말자의 생신이었다. 하나는 전 좀 깔끔하게 부쳐. 만영이는 미역국 간 좀 봐라. 부엌은 전쟁 전의 병참기지 같았다. 정하나는 앞치마를 매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절대 먼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정확히 7분 같다. 새언니. 오만영이 프라이팬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전 뒤집을 때 기름 이렇게 튀기면 안 돼요. 정하나는 뒤집개를 멈췄다. 아가씨, 이거 제 전이에요. 알죠? 근데 손님 오잖아요. 아가씨가 손님인가요? 정하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부드러워서 더 날카로웠다. 난 가족이죠. 저도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치익 소리를 냈다. 마치 긴장을 즐기는 것처럼. 그때 이말자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둘 다 왜 이렇게 예민해. 정하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 다음 말은 무조건 만영 편. 하나는 성격이 확실해서 좋은데 역시나 만영이는 여자라 섬세해서 그런 거야. 정하나는 웃었다. 어머니, 섬세한 거랑 참견은 좀 다른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말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잠깐. 그러나 오만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새언니, 엄마한테 그런 말투는 좀. 어떤 말투요? 지금요. 정하나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는 늘 내 말투 점검하시네요. 새언니는 늘 예의 점검하시고요. 불이 붙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큰 고모, 작은 아주버님, 사촌들. 웃음과 인사가 오갔지만 부엌 안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문제는 밥상 자리에서 터졌다. 정하나는 며느리답게 시어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오만영은 당연하다는 듯 그 반대편. 하나야, 국 좀 더 떠다 줘. 네, 어머니. 정하나가 국자를 들자 오만영이 바로 말했다. 새언니, 제 국엔 파 빼주세요. 정하나는 국자를 멈췄다. 아가씨,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럼 제 건 덜어내주세요. 지금요? 네. 정하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그리고 국그릇을 오만영 쪽으로 밀었다. 아가씨가 직접 빼세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오만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새언니, 손님들 앞에서 까다로운 주문하는 건 괜찮고요? 큰 고모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자매 같네. 정하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자매면 이렇게 안 싸워요. 오만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새언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가씨도요. 이말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만해. 처음으로 톤이 높아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말자는 정하나를 보며 말했다. 하나야,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 말은 곧 오늘은 내가 져라 라는 뜻이었다. 정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다. 저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그 순간 오찬영이 말했다. 하나야.
정하나는 남편을 봤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보게 됐다. 조금만 참지. 그 말에 정하나의 마음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 당신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항상 그 말이야. 그날 밤 친정에서 전화가 왔다. 하나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하나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딱 한 문장만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일해야 돼? 친정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잖아. 정하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러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하나는 처음으로 짐을 바라봤다. 나갈까? 아니면 끝을 볼까? 그때 문이 열렸다. 오만영이었다. 새언니. 정하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요? 아까는 좀 심했어요. 정하나는 피식 웃었다. 아가씨가 그 말 할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오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집에서 새언니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하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가씨. 정하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이기려고 버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버텨요? 정하나는 미소 지었다. 나가도 후회 안 하려고요. 그 말에 오만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밤 오찬영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와 동생, 아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곧 올 거라는 것도 폭발은 예고 없이 오는 법이었다. 정하나는 어느 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쌌다. 대단한 짐은 아니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결혼할 때 들고 왔던 작은 캐리어 하나. 오찬영은 그 모습을 보고도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출장 가? 정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가. 그 한마디에 오찬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정하나는 양말을 개며 말했다. 잠깐이 아니라 나가. 그제야 오찬영은 숨을 들이켰다. 왜 이렇게까지 해? 정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여기서 더 있으면 내가 너무 폭발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오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뭐, 하나가 나간다고? 이말자는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모르겠어요. 오만영이 말하며 힐끗 웃었다. 나가겠다더니 결국 가네요. 그 말에 정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가씨. 네, 새언니.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주인인 줄 아는 거. 정하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말했다. 그 착각 언젠간 깨질 거예요. 오만영이 비웃었다. 새언니야말로. 나가면 끝인 거 아니에요? 정하나는 웃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말자가 입을 열었다. 하나야. 정하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예상했던 말이었다. 만영이는 원래 그런 애고.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요? 이말자가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면. 어머니. 정하나는 처음으로 말을 끊었다. 이해는 이미 몇 년 동안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이 집에서 아가씨가 뭘 하든 항상 원래 그런 애였죠. 오만영이 얼굴을 찌푸렸다. 새언니, 지금 엄마한테. 아가씨. 정하나는 단호했다. 어머니 대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다. 어머니는 이해하는 척만 하셨지. 한 번도 며느리 편은 아니셨어요. 이말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정하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자식 편 드는 엄마인 건 이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럼 며느리는 끝까지 남의 자식이에요. 그 말은 이말자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제야 오찬영이 움직였다. 엄마.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그만해. 모두가 놀랐다. 찬영아. 나도 그만할게. 오찬영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중립인 척하면서 제일 편한 쪽에 서 있었던 거. 그리고 정하나를 보았다. 미안해. 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면서 왜 가? 알아서요. 정하나는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늦은 거예요. 오만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빠는 여기 남잖아요. 그 순간 오찬영이 동생을 봤다. 처음으로 차갑게. 만영아. 왜?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나간 거야. 오만영의 웃음이 멎었다. 오빠까지 왜 그래? 너한테 아무 말 안 한 게 다 내 편인 줄 알았지? 오찬영은 말했다. 그건 그냥 비겁했던 거야. 그 말에 오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하나는 문 앞에 섰다.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이 집에서의 승자요? 모두가 그녀를 봤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영을 보았다. 아가씨, 이 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 아니에요. 정하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뒤에 숨은 어른이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이지. 문이 닫혔다. 그 후로 집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이말자는 며느리가 없어진 부엌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오만영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오찬영은 텅 빈 방에서 아내의 부재를 실감했다. 그리고 정하나는 작은 원룸에서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 집에 남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일까? 정답은 너무 분명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